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매자님 방식 투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최고 70%까지 전환가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주가가 상승 시에는 처음 발행 당시 전환가까지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전환사채와 리픽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자님 투자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발행 당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대표적인 투자입니다. 매자님 투자의 장점은 채권의 안정적 이자와 향후 주식 전환할 때 투자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게 이제 발행이죠. 전환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지난 후 전환가를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한 경우죠.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전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만기 시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장점은 이제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장점으로서는 투자자 장점으로서는 전환사채 리픽싱입니다. 전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2022년도 법 개정으로 이제 상향시에도 전환사채가 리픽싱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이제 그 매자님 방식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결합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사채 전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행가액이 100억이고 전환가가 10만원인 그리고 전부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10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100억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발행하고 계속 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전환가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주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주식 주가 상승만큼 이제 수익이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전환사채가 발행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환가가 70%까지 조정이 돼가지고 전환가가 7만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10만 주가 아니고 14만 2,857주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픽싱이 됐죠. 7만원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2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14만 2,850주를 모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 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전환가가 다시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은 10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3조 5-22조에 의해 가지고 상향 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의 100%에 해당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전환가에 그걸 한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식이 이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가의 조행 리픽싱은 이제 전환가 하향 조정이 가능한 3호 발행 시비에 대해 주가 상승 시에도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즉 이제 전환사채 발행까지 상향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환가 하향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향 조정인 전환가에 따라서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 이제 기존 일반주들이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경우가 있었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즉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가를 과도하게 이제 하락을 해서 70%만큼 하향 리픽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많은 이제 그 100%에서 70%까지 하향이 됐죠.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익을 얻었는데 2022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된 경우에는 주가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에 다시 이제 상향 리픽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3월 1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하락했죠. 그래서 70%만큼 하향 리픽이 됐습니다. 4월 1일 날. 그런데 이제 상향 리픽싱이 이제 9월 1일 날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이제 상향 리픽싱이 돼가지고 3월 1일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로 회복이 돼가지고 주식 수가 원래대로 이제 그 정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매매 차익이 되겠죠. 그 매매 차익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하고 그다음에 주가 전환 당시에 이제 그 차익이 이제 매매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유로라는 회사가 이제 그 2차전지 리사이클에 이제 진출했죠. 이제 8회차에 50억의 이제 무기명시 입금 부보중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되는 날에 전환가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전환가액을 이제 결정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이제 그 10월 23일 날 두 달 뒤에 전환사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69원이 됐죠. 그러면서 주식수도 이제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전환사채가 이제 두 달 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2226원으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즉 이제 8월달에 전환사채 발행 8월 23일 네, 이제 50억을 발행했는데 그때 전환가가 2226원이었는데 그 가격으로 이제 전환가가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수도 늘었다가 다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 재조정 시후 시가 상승 시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한 경우에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을 해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발행했던 그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발행자와 또 회사의 어떤 그 협의해 가지고 조정일을 1개월로 할 수도 있고 또 3개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이제 EM 플러스가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27에 80억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모토닉스의 또 경영권을 이제 현금 대신 전환사채로 줬죠. 그래가지고 전환가액이 6,130원입니다. 리픽싱이 4,291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3개월 뒤에 이제 그 전환가액을 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1월 15일 날 전환가의 조정 아마 공시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이때는 주가 일주일 평균, 1개월 평균 이제 그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환가보다 낮은 경우에 낮은 가격에 새로운 전환가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4,291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당초에는 전환가액 당시에는 130만 주가 전환이 가능했는데 70% 리픽싱이 돼가지고 186만 주가 됐습니다. 즉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주식수를 늘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전환 사채가 다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6,000원,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전환 사채는 다시 이제 환원이 돼가지고 전환 가액이 6,130원이 되겠습니다. 상향 리픽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참고로 유로의 주 일정을 보겠습니다. 일정이 이제 1월 달에 4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아마 자회사 유로 머티리얼즈 리사이클 부분에 투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EM 플러스도 1월 15일 날 전환사채 30억 발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유상증자 250억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금을 가지고 2차 전지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발행을 했죠. 2021년 10월 달에 발행을 해서 전환 청구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26년 9월 28일까지 이제 기간 투자가 상대를 해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250을 했죠. 8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마 리서치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발행이 됐죠. 사채 이율을 보면은 표면 이자율이 0%고 만기 이자율이 0%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향 리픽싱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발행한 대로 이제 주가가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6월과 7월, 8월, 11월 달에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13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이 돼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을 이제 거뒀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균 수익이 40에서 50% 투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전환사채를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보다는 더 주식에 어떤 투자를 주식 차익을 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몇십 퍼센트를 바라고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자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또 파마 리서치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장기 저리 어떤 이자 없는 자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설 투자를 거둬 가지고 기업 가치를 굉장히 올린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환사채 리픽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가 이제 과거에는 하향 리픽싱만 있었는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향 리픽싱도 된다는 겁니다. 상향 리픽싱 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한 경우죠. 이럴 때는 그 상향 리픽싱 가격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 가격으로 이게 이제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다.